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세계 최고의 축구 대회로 불리는 월드컵과 챔피언스리그, 클럽 레벨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UEFA 챔피언스리그 2023-2024 시즌에는 무려 5명의 한국인 선수가 출전합니다. 그 중에서도 바이에른 뮌헨에 입단한 김민재 선수,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한 이강인 선수는 한국인 선수로 역대 두 번째 우승에 나란히 도전하게 되는데요. 이 두 선수가 조별리그에서 어떤 팀을 상대하게 될지 오늘 조추첨식이 열립니다. 이 조추첨 어떤 편성이 예상되고 또 어떤 팀들을 만날 수 있는지 우승 후보의 몇 명과 최고의 조, 최악의 조, 셀틱의 한국인 트리오의 상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EFA 챔피언스리그 본선 32개 진출팀이 확정이 됐습니다. 1, 2차 예선과 플레이오프까지 모두 끝났고요. 이 32개 팀이 포트로 나뉘었어요. 이 포트에 따라서 지금까지 UEFA 개수, 포인트에 따라서 랭킹이 구성이 됐고 한국 시간으로는 9월 1일 새벽 1시에 2022-2023 시즌 챔피언스리그 시상식과 함께 조별리그 대진 추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앞서서 저희가 간략하게 이 한국인 선수의 역대 챔피언스리그 도전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 선수로 가장 먼저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밟았던 선수는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이었죠. 설기현 선수였습니다. 현재 경남FC의 감독으로 지도자로도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안더레흐트 벨기에 클럽에서 챔피언스리그 최초 진출을 이뤘어요. 2001-2002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3차 예선에 참가를 했었고 여기서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까지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선 경기엔 득점하지 못했지만 당시 예선전에선 득점을 했었고요. 2003-2004 시즌, 2004-2005 시즌도 챔피언스리그에 안더레흐트 소속으로 참가를 했었는데 다만 2004-2005 시즌 같은 경우에는 3차 예선을 치르고 나서 울버햄튼으로 이적을 하면서 잉글랜드 무대에 새롭게 발을 내딛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설기현 선수 다음으로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많은 한국 선수들이 유럽 무대에 진출을 했잖아요. 2002-2003 시즌에 네덜란드 명문 페예노르트로 이적했던 송종국 선수가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챔피언스리그를 본선부터 참가하게 됐어요. 페예노르트가 예선을 거치지 않고 본선에 직행했기 때문에 설기현 선수는 예선을 통해서 본선에 올랐다면 송종국 선수는 2002-2003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인 3호로 챔피언스리그에 경험을 했던 선수가 동시에 있었죠. 바로 박지성 선수와 이영표 선수가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히딩크 감독을 따라서 PSV 에인트호벤으로 이적을 했었죠. 이때 엄청난 역사를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2003-2004 시즌은 조금 아쉬운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이때도 일단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경험을 했었고요. 무엇보다 2004-2005 시즌에 다들 많이 기억하시는 밀란전, 박찬호 선수의 환상적인 골이 나왔던 그 밀란전이 있었죠. 한국 선수로 최초로 박찬호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본선 득점을 했었고 또 이영표 선수도 측면에서 날카로운 공격 가담과 또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면서 4강을 이뤄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를 통해서 두 선수 모두 프리미어리그로 진출을 하게 되죠. 박지성 선수가 2005-2006 시즌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을 했고 이영표 선수도 같은 시즌에 토트넘 허스퍼로 이적을 하면서 한국인 1, 2호 프리미어리거가 됐었는데요. 여기서 또 박지성 선수가 왜 해버지가 되었느냐? 역시 맨유에서 2007-2008 시즌 한국 선수 최초로 챔피언스리그 우승 선수가 된 것은 물론이고 박지성 선수 이전까지 아시아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뤘던 바가 없습니다. 이 우승을 이뤘지만 아쉽게도 이제 퍼거슨 감독의 전술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결승전 명단에 들지 못했었잖아요. 하지만 그때 맨유가 거의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었죠. 2006-2007 시즌에도 4강에 올랐었고 2007-2008 시즌 우승에 이어 2008-2009 시즌에도 결승에 진출했으나 바르셀로나에 패하면서 당시 트래블을 달성했던 과르디올라와 메시의 바르셀로나에 조금은 아쉬운 패배를 당하면서 준우승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때는 박지성 선수가 선발 출전해서 맹활약을 했어요. 한국 선수 그리고 아시아 선수 최초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출전을 이뤘고요. 2010-2011 시즌에도 또 한 번 결승에 올랐으나 이번에도 이제 아쉽게 우승을 하지 못하면서 이제 풀타임 출전이라는 또 아시아 한국 선수 최초의 기록을 남기긴 했습니다. 어찌됐거나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서 활동하면서 대기록을 만들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인 선수로 5호 챔피언스리그 참가를 했던 선수가 이천수 선수인데요. 당시 라리가 2위 팀이었던 레알 소시에다드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본선에 진출을 했고 본선 진출에 이어서 당시에 레알 소시에다드가 16강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한국 선수 최초
최초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 참가한 기록은 이천수 선수가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튀르키예의 트라브존스포르로 이적했던 이을용 선수도 이제 챔피언스리그에 참가를 했는데 본선에는 오르지 못했고 예선전만 치렀었고요. 7호로는 기성용 차두리 선수가 셀틱에 이제 이적을 했을 때 함께 경험을 했는데 역시나 3차 예선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본선은 밟지 못했습니다. 9호로 이제 챔피언스리그를 밟은 박주호 선수, 지금은 이제 은퇴 후 분데스리가 해설과 각종 방송 활동을 하고 있죠. 스위스 최고 명문팀인 바젤에서 챔피언스리그 16강을 경험을 했었고요. 박주영 선수가 10호로 아스날 선수로 챔피언스리그 명단에 들긴 했지만 아스날에서 이제 많은 경기를 소화하진 못했어요. 아스날에서 큰 입지를 다지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11호가 바로 손흥민 선수인데 해버지 박지성 선수에 이어서 대기록을 만들게 되죠. 레버쿠젠에서 이미 챔피언스리그 16강전을 경험하긴 했지만 2015년 여름에 토트넘으로 이적한 이후 2018-19 시즌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챔피언스리그 결선 토너먼트에서 2경기 연속 득점, 맨체스터 시티와의 8강전에 1, 2차전 모두 득점을 하면서 4강 진출을 이끌었고 또 준우승까지 차지하면서 박지성 선수 이후 두 번째로 결승전에 출전한 한국 선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9-2020 시즌에도 아쉽게 성적은 챔피언스리그 16강에 그쳤지만 조별리그 3경기 연속 득점으로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넣었고 또 최고의 활약을 펼친 한국인 공격수로 현재까지 활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은 아쉽게도 토트넘 허스퍼가 유럽 대항전에 참가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 이후에도 손흥민 선수의 뒤를 이어서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밟은 선수들이 있었는데요. 12호가 바로 황희찬 선수죠. 홀란, 미나미노와 함께 잘츠부르크에서 활약을 하면서 2019-2020 시즌에 이제 한국인 선수 최초로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5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이 엄청난 활약 때문에 홀란은 도르트문트로 갔었고 미나미노는 리버풀로 갔었고 또 황희찬 선수는 라이프치히로 이적을 하게 됐었는데요. 다만 이제 홀란 같은 경우엔 이후에도 승승장구를 하면서 지난 시즌 맨시티에서 트래블을 달성했고 또 잉글랜드 선수협회 올해 선수상까지 받았죠. 미나미노는 리버풀에서 실패하면서 현재 모나코에서 재기하고 있고 황희찬 선수는 라이프치히에서 조전 경쟁에서 좀 밀리면서 울버햄튼으로 이적한 가운데 울버햄튼에서 열심히 좀 활약을 하고 있는데 최근 부상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선수 13호 챔피언스리그 진출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 유소년팀에 입단한 이후 2군을 거쳐서 1군 데뷔를 치른 정우영 선수였는데 사실 이제 유망주로서 한 차례 기용이 됐었죠. 2018-19 시즌에 경험을 했었고 이강인 선수가 이제 14호인데 발렌시아의 특급 유망주였잖아요. 2019-2020 시즌에 한국인 선수 최연소 챔피언스리그 본선 출전을 이뤘어요. 대부분 교체 출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16강까지 경험을 했고 이제 김민재 선수가 지난 2022-2023 시즌에 나폴리와 함께 챔피언스리그 8강에 올랐었습니다. 이때 뭐 4강 결승까지 기대를 했었지만 아쉽게 탈락을 했지만 또 나폴리의 레세리아 우승을 이뤘었죠. 이런 활약 속에서 이강인 선수는 파리로 이적했고 김민재 선수는 바이에른으로 이적하면서 올 시즌 나란히 이제 한국인 선수로는 박지성, 손흥민 선수에 이어 세 번째 챔피언스리그 결승 출전을 노리고 있고 또 박지성 선수에 이어서 두 번째 한국인 선수 우승 커리어를 노리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진다면 두 선수가 나란히 또 결승에서 만나는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좀 대단할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이 선수들 외에 또 올 시즌에 새롭게 챔피언스리그에 도전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셀틱의 한국인 트리오 오현규, 양현준, 권혁규 선수가 16, 17, 18호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챔피언스리그 본선 32개 진출팀 오늘 있었던 플레이오프 경기까지 끝나면서 확정이 됐습니다. 일단은 챔피언스 패스, 리그 챔피언 간의 예선전을 통해서 스위스의 영보이스, 벨기에의 안트워프, 그리고 덴마크의 코펜하겐, 튀르키예의 갈라타사라이가 올라왔고요. 또 이제 PSV 에인토벤이 스코틀랜드 레인저스를 합계 7대3으로 대파를 했고 스포르팅 브라가 포르투갈 클럽이 그리스의 파나시나이코스를 합계 3대1로 꺾었는데 파나시나이코스가 프랑스의 마르세유를 꺾고 올라왔지만 브라가에게 밀려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32개 팀이 이제 구성이 됐는데요. 32개 팀 포트가 1포트부터 4포트까지 나뉘었어요. 각 포트의 한 팀씩 이제 한 조를 구성하게 되는데 다만 이제 16강전까지도 그렇지만 같은 리그 팀끼리는 만나지 못하니까 어느 정도 조별리그에서 어떤 팀들이 만나게 될지 대략 윤곽이 나와요. 우선 바이에른 뮌헨과 파리 생제르맹, 김민재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팀은 최상위 포트, 탑시드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지난 시즌 우승팀인 맨시티를 포함해서 유로파리그 우승팀인 세비야, 그리고 전통의 강호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챔피언 나폴리, 그리고 포르투갈의 벤피카, 네덜란드의 페에노르트가 포트 2를 구성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에 보시면은 나폴리, 벤피카, 페에노르트가 세비야와 더불어 사실 유로파리그 우승팀이기 때문에 이제 1포트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톱시드에 원래 들어갔어야 하는 많은 강팀들이 2포트로 밀려났습니다.
특히 최다 우승팀인 레알 마드리드가 이 포트에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1포트 팀들이 이 레알 마드리드를 피하고 싶을 것이다. 게다가 1포트의 세비야와 바르셀로나는 레알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6개 팀은 이 레알을 만날 것을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맨유, 인터밀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런 팀들은 아마 많은 팀들, 1포트 팀들도 피하고 싶을 것이다. 이런 팀들이 이제 1포트 팀과 만나는 순간 죽음의 조가 형성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1포트부터 4포트까지 있지만 조별리그는 이제 1, 2위 팀이 함께 통과할 수 있잖아요. 강팀이 이제 1, 2포트에 다 들어와도 3, 4포트가 약하면 조금 싱거운 조가 될 수 있는데 죽음의 조가 될 가능성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상황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포트에서는 역시 AC 밀란이 가장 강력한 전력을 갖춘 팀이고요. 그 외에 포르투갈의 브라가도 돌풍의 팀이고, 라치오, PSV 에인토벤 이런 팀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4포트에서는 라리가 4위를 차지한 레알 소시에다드,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최근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우니온 베를린, 그리고 프랑스의 랑스, 이런 팀들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한국인 트리오가 있는 셀틱이 4포트에 들어있는데요. 각 팀들의 전력에 대해서는 우승 배당률을 통해서도 대충 파악이 가능합니다. 일단 현재까지도 올 시즌도 강력한 전력을 보이고 있는 맨시티가 우승 배당률이 가장 낮은 우승 1순위로 꼽히고 있고, 그 다음으로 김민재 선수가 소속된 바이에른 뮌헨이 우승 후보 2순위로 꼽힙니다.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 골키퍼 쿠르투아, 수비수 밀리탕이 지금 시즌 아웃에 가까운 십자인대 부상으로 쓰러졌던 부분들 때문에 조금은 이제 감점 요인이 있어요. 여기에 공격 라인에도 비니시우스 선수가 앞으로 몇 주 동안 뛸 수 없기 때문에 조별리그 초반 일정 조금은 우려가 되지만, 그래도 벨링엄 선수의 엄청난 활약 속에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또 챔피언스리그의 역대 강했던 모습을 본다면 우승 후보 3순위에는 당연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준우승팀인 아스널이 4순위, 파리 생제르맹이 5순위로 꼽히고 있고, 바르셀로나가 6순위, 맨유, 나폴리, 뉴캐슬, 인터밀란, 아틀레티코, AC밀란 순인데요. 최근의 흐름들을 봤을 때 그럼 어떤 팀들을 만나는 게 한국인 선수 김민재, 이강인 그리고 셀틱 트리오에게 조금 조별리그를 통과하기 위해 좋은 일정이 될 수 있느냐. 사실 바이에른 뮌헨과 파리 같은 경우도 우승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조별리그를 최대한 좀 수월하게 돌파해야 일정에 좀 여유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점들까지 고려했을 때 일단 바이에른 뮌헨은 이 포트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포르투를 만나는 것이 가장 좀 수월할 수 있다. 반대로 레알 마드리드나 아틀레티코 들어올 경우에는 조 1위로 올라가는 게 또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현재 전력이 바이에른이 좋다라고는 하더라도 결코 뭐 이 팀들을 얕볼 수가 없고, 특히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뭐 프리시즌 때도 봤지만 그리즈만 선수의 엄청난 경기력 속에 굉장히 좀 반등하고 있고, 또 우승까지 노리는 팀이라는 다크호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피해야 할 팀이다. 조별리그 2위로 16강에 올라갈 경우에는 다른 조 1위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사실 16강에서도 거의 뭐 결승급의 대진표가 구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 포트 팀에서 물론 약한 팀이 아니지만 포르투를 만나는 것이 가장 수월할 수 있다. 3포트에서는 이제 AC 밀란이 역시 가장 강력하죠. 지난 시즌 또 김현지 선수에게는 악몽을 선사했던 팀이기도 하기 때문에 AC 밀란이 가장 피해야 할 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만나는 게 좋은 팀은 객관적인 전력이 떨어지는 덴마크의 쾌베나운,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조별리그에서 굉장히 약했던 팀이잖아요. 그리고 샤흐타르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팀인데, 우크라이나 팀들이 사실 이런 정세 문제로 인해서 안방 정말 자국에서 홈 경기를 치르지 못하는 그 불리함도 있고, 또 현재 전력이 많이 누수가 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또 떠났고, 또 프리시즌 때 토트넘과의 경기에서도 확인했지만 객관적인 전력에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샤흐타르나 쾌베나운을 만난다면 수월할 수 있을 것이다. 4포트에서는 셀틱이 사실은 뭐 한국인 트리오가 있어서 한국 선수 간의 만남도 기대를 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전력에서 많이 떨어지는 또 상황이고, 로저스 감독이 부임하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얼마나 잘했는지를 좀 보면서 리그에서도 고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조는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 포르투, 뭐 샤흐타르, 셀틱 이렇게 만나는 것이고, 최악의 조는 역시 다포트에 뉴캐슬이 있잖아요. 뉴캐슬이 정말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전력 보강도 잘했기 때문에 좀 피하는 것이 좋다. 바이에른 뮌헨, 뭐 레알이나 아틀레티코, 밀란, 뉴캐슬 이렇게 들어가면 거의 뭐 이제 8강권의 팀들이 다 모여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정도의 전력이니까 죽음의 조라고 할 수 있겠고요. 파리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파리의 입장에서도 지금 함께 1포트에 있기 때문에, 게다가 두 팀 모두 피할 수 있는 팀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자국의 팀들이 많이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리도 최고의 조는 포르투, 샤흐타르, 셀틱이고 피해야 될 팀은 레알이나 아틀레티코, 밀란, 뉴캐슬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틱의 입장에서는 이제 4포트이기 때문에 1포트에서 가장 약한 팀, 2포트, 3포트에서 가장 이제 약한 팀들을 만나야 되는데, 가장 강한 팀은 역시 뭐 같아요. 1포트에서는 맨시티를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맨시티를 만나면 최악의 조가 된다. 맨시티의 레알이나 아틀레티코의 밀란 이렇게 만나면, 다만 이제 셀틱이 객관적인 전력에서 16강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경험을 한국 선수들이 한다면 좋겠지만, 그래도 또 16강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좋은 팀을 만나도 되고, 최대한 좀 이제 골도 넣고
좋은 경험들을 하려면 그래도 수월한 팀들이 섞여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포트에서 그래도 가장 약한 팀은 페이노르트가 아닐까 예상이 되고요. 2포트 포르투, 3포트는 샤흐타르나 쾌베나운으로 이제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틀레티코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뭐 여전히 이적 시장이 열려 있고 일부 선수가 떠날 거라는 좀 이제 카라스코의 사우디 이적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그리즈만 선수가 엄청난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데파이의 슈팅력도 지금 물이 올랐고 여기에 뭐 쏠쏠하게 전력 보강도 잘 했던 아틀레티코거든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라리가 라요 바이카노와의 경기에서 무려 7대 0의 대승을 거뒀어요. 화끈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공수 양면의 균형도 좋기 때문에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는 마침내 시메오네 감독이 이 우승의 꿈을 좀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이 부풀어 오고 있기 때문에 레알이든 아틀레티코든 마드리드 팀은 좀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아스널과의 커뮤니티 실드에서 승부차기 패배로 시작하긴 했지만 현재 프리미어리그 3연승으로 역시나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고 세비야와 이제 UEFA 슈퍼컵에서 승부차기 끝에 간신히 이기긴 했어도 결국에는 공식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지지 않는 경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맨시티 뭐 지금 이적 시장에서 마테우스 누네스도 영입하면서 미드필드 라인도 보강을 했잖아요. 여전히 올 시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 추첨 이후 이거 일정은 언제 시작되느냐? 한국 시간으로는 9월 20일, 21일 새벽에 조별리그 첫 경기가 열리는데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이때 축구 일정을 시작하잖아요. 아마 이강인 선수가 지금 뭐 선수단 상황과 몸 상태도 봐야 되겠지만 챔피언스리그 초반 일정은 소화하고 이동할 것 같아요. 10월 8일이 아시안게임 결승전이기 때문에 조별리그 2차전 한국 시간으로 10월 4일, 5일 새벽에 열릴 경기는 이강인 선수는 좀 거를 가능성이 있지만 그 경기 외에 챔피언스리그 일정들은 함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별리그 일정은 9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지고요. 16강전이 이제 내년 2월 그리고 3월 달에 1, 2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승전이 6월 2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영국 축구의 성지죠. 런던 웸블리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과연 한국 선수들이 나란히 이 웸블리에서 만나는 정말 역사적인 챔피언스리그가 될 수 있을지, 이강인 선수의 파리, 김현정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이 챔피언스리그에서 어떤 조정을 이어가게 될지 한준TV에서 그 모든 스토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